네, 안녕하세요. 이선호입니다. 공지해드리는 것처럼, 그죠? 맨체스터 의대, 약대죠. 약대를 다니고 계시는 우리 그 한승준 학생 초대했어요. 그래서 사실 승준 학생이 그 A레벨을 했거든요. A레벨에서 의대 준비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체스터 약대를 입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약대를 좀 1학년까지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승준 학생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맨체스터 약대 2학년 들어갈 예정인 한승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사과를 드릴 게 저번 주에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좀 아팠어 가지고 발표를 못 하게 돼서 일단 기다리신 분들이나 원장님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 올해 3 월에 이미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두 번째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맨체스터 라이프를 이제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학업, 인간관계, 생활 팁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좀 더 학업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로 맨체스터 약대생이 되기 위한 과정, 그리고 맨체스터 약학과 1 학년 학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이렇게 잠시만요. 예,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이번 발표는 특히 일부가 저번과는 다르게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가 이제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다른 대학생들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쟤는 나랑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제 경험 바탕의 이야기니까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접하게 되실 유학 생활을 더 사실적으로 맛보기 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저렇게도 쟤는 약대 진학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참고용으로 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일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맨체스터 약대생이 되기 위한 과정인데요. 영국에서 약대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신경 쓰시면 되는데 그 A 레벨 말고 오늘 파운데이션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 가지고 A 레벨 대신 파운데이션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 자소서 및 인터뷰, 영어 점수, 그리고 A 레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아니면 파운데이션. 어 근데 제가 자소서랑 인터뷰는 거의 막판까지 그 의대 진학 목적으로 준비했어서 약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제가 따로 확실히 훨씬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대를 처음에 목표에 두고 이제 지원하시는 거면 확실히 의대보다는 이제 걱정을 덜 하셔도 되는데, 어 의대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다른 전공자들 이제 준비하시는 거 보면은 확실히 그 양이나 퀄리티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 제 주위 학생들도 약대나 안 그러면 다른 전공이나 자소서랑 인터뷰는 다 쉽게 쉽게 준비를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자소서 쓸 시간도 한 6 개월 정도 넉넉하게 있고 워크 익스피리언스는 한 두세 가지 하시고 이제 그 경험을 이제 자소서에 쓰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워크 익스피리언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부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국 실습을 간다 하면은 어 가기 전에 뭘 배우고 싶은지, 안 그러면 사전 조사로 뭘 했다 이런 거를 자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뭘 했다 이런 거를 자소서에 적으시면 좋고, 갔다 와서 어땠나, 뭘 배웠나, 내 예상과는 뭐가 달랐나 이런 거 적으시고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약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결심까지 이제 적으시면은 되는데, 이 워크 익스피리언스랑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자소서를 잘 버무리시면은 스토리 라인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 스토리 라인을 좀 잘 짜시면은 지원 기간 안에 저는 퀄리티 있게 어느 정도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확실히 의대에 비해서 약대나 안 그러면 다른 전공 과목들이 퍼스널 자소서로 막 떨어뜨린다 이런 경우는 제가 막 잘 보지 못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자소서는 마음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기간 안에만 맞게 이렇게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맨체스터 약대에 지원했을 때 자소서를 약대 지원 형식으로 살짝 고쳤었는데 의대 그 버전에서 그 약대 버전이 컴퓨터를 뒤져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소서 의대 버전만 남아 있는데 내용은 진짜 비슷하고 어느 부분에서 이제 약간씩만 바꾼 거기 때문에 혹시 보고 싶은 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마지막 PPT 화면에 제 인스타 아이디 남겨둘 테니까 거기로 요청하시면 제가 따로 그 자소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인터뷰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또 인터뷰 걱정하시는 분들 제 주위에 많았었거든요. 후배 분들한테 몇 명이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어 저는 생각보다 약대 인터뷰 괜찮았다고 답변 드리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난이도가 높거나 안 그러면은 대학생이 알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막 내지 않고 A 레벨이나 파운데이션 그 선에서 일단 그 인터뷰어도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다른 전공에서도 막 오는 질문들. 예를 들면 "왜 약대냐?" 안 그러면 "왜 맨체스터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꼭 준비해 주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약과 그 이유를 저는 그때 질문으로 받았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도 어떤 질문들을 받았는지 제가 다 물어봤었는데 요약하자면 약 3 가지 종류의 약 말해 보기, 약을 쓰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에겐 어떻게 할 건지, 주변에 약사가 있는지 그들이 약사라는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약을 주입할 수 있는 방법, 알약, 패치나 주사 같이, 그리고 당뇨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 한국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강 문제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뭐 이런 형태들의 문제들이 나왔고요. 어 어떤 문제는 듣고 이게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 충고를 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생각이 안 난다고 말을 아예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하면은 그거는 마이너스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배웠었거든요. 어 그래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해도 막 영어로 자연스럽게 그 말을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I haven't thought about that yet. Let me think."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어 또 답을 찾을 때까지 말을 안 하지 말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과정을 말로 설명하시면 좋은 게 인터뷰어도 이게 정답을 알고 있는 학생을 찾는 게 아니라 어 그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학생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과정 그대로 말로 이걸 설명을 해 주시면 인터뷰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음 그죠? 그리고 네. 인터뷰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는 정말 그죠 맨체스터에서 받은 그런 인터뷰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맨체스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아하는 약 3 가지 왜 이 부분은 뭐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오고 조금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약대 수준의 아니면 약사 수준의 왜 그런 질문을 내거나 막 이런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네. 그다음 뭐 또 팁을 드리자면 그 약 약 관련된 그런 뭐 BBC 같은 데서 기사 같은 거 찾아보시면 한 2-3 개만 읽어도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은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그죠.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제가 추천해 드린 책 있죠. 굿 파머스 그다음에 뭐 인류를 구할 12 가지 약 이야기 왜 이런 책들을 조금 뭐 2 권이라도 조금 본다라고 하면 약 약사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뭐 어떻게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왜 이런 그죠. 좀 여지를 좀 줄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약사 생각을 하고 내가 일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약사 이 정도만 생각하면 사실 좀 이 질문에 대해서 맡기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꼭 책을 조금 읽어 보시길 좀 추천해 드릴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IELTS에 대해서는 그 요즘 IELTS보다 EAP인가 하는 걸로 대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ELTS 얘기보다는 제가 A 레벨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러 가져왔는데
근데 A레벨 안 하시고 파운데이션 하시는 분들도 파운데이션이 좀 더 그 요약본이라 생각하시면 되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설명할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A레벨 내용인데요. 한국과는 다르게 A레벨에서는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영국 교육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그 한 3-4 과목만 정해서 이걸 파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기 전공에 맞는. 그래서 영국 약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화학은 필수 이수 과목으로 이제 채택이 되고 있고 화학, 생물, 수학 이 중에 2가지 과목은 꼭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 플러스 생물 아니면 화학 플러스 수학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데 저는 다 그 3 과목 다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게 한국 교육 밟으신 분들은 그 A레벨 수학은 좀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를 일단 베이스로 깔고 간다는 느낌으로 수학은 꼭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생물도 꼭 하시는 게 좋은 게 이게 대학 들어와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 교수님들이 A레벨 과정을 설명을 자세히 안 해 주시고 어 뭐 "이건 A레벨에서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이오를 안 했던 주위 학생들은 되게 힘들어했던 게 1 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생물도 꼭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A레벨 과목으로 이 3 가지 화학, 생물, 수학 이렇게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만약 그 하나를 더 하신다고 하시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 4 과목이 아무래도 이게 방금도 얘기했듯이 좀 딥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A레벨 고등학교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3 과목을 여기도 써 놨듯이 3A 스타가 2A 스타 2A보다 더 좋은 취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전공 과목 위주로 이렇게 3 과목을 하셔서 수학, 바이오, 화학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만약 4A 스타 받으실 자신이 있으시면 4 과목 해도 되는데 아니면은 3 과목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음 A레벨 과목을 이제 선택했다면 이제 A레벨은 어떤 시스템인가 말씀드리면 파운데이션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밟았던 이 레이벨 코스와 약간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건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어쨌든 A레벨은 개념을 확실히 익히시고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얘기라 저도 다르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A레벨을 공부했던 법을 간단하게 정의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2 포인트를 제가 어떻게 A레벨 했을 때 파헤쳤는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개념은 각자 익히시는 방법이 워낙 달라서 제가 말을 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용어 정리가 확실히 되면은 개념은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의견으로. 어 고등학교 A레벨에서는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중학교를 그 문경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나오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뉴질랜드 유학을 1년 동안 해서 그래도 영어가 좀 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 진로를 의료계로 이렇게 딱 정한 게 뉴질랜드 생활 막판에 정한 거라 화학 생물 분야에 대해 A레벨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좀 많이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이제 과학고 NMSC 다니시는 분들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NMSC를 딱 들어가서 첫 생물 수업을 듣는데 진짜 알아듣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예, 영어를 내가 이렇게 몰랐나 싶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생활 영어랑 전문직에서 이렇게 쓰는 영어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국 유학 첫 1 년이 공부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완전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려니까 되게 힘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일단 영단어를 먼저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저 의료 용어들 이런 것들을 먼저 다 파악하는 게 최우선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펴고 거기 나오는 의료계 용어를 적고 뜻을 익혔어요. 이 작업을 며칠 하고 나니까 이제 수업이 좀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저처럼 화학 생물이 나에게 생소하다. 안 그러면 자기는 영어로 화학 생물을 접해본 적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자기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의료 관련 단어들을 적으시면서 배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개념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이과 사고 회로를 장착하는 건데요. 그 왜라는 질문이 정말 A레벨 배우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과학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마주치게 되는 컨셉 중에 하나가 이 메커니즘인데 메커니즘은 A라는 시작점에서 Z라는 결과물을 어떻게 도출해 내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A레벨 생물학에 나오는 수많은 메커니즘 중에 프로틴 신테시스 메커니즘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시작점 A는 이 DNA에 해당되겠고 결과물 Z는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보이시는 프로틴이 되겠는데 DNA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프로틴이라는 결과물까지 가는데 수많은 스텝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역할이 있어요. C로 가기 위해서는 B가 꼭 필요하고 Z로 가기 위해서는 Y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왜라는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로 바로 가면 될 것 같은데 B는 왜 필요하지? 아, 뭐뭐가 없으면 C가 될 수 없으니까 B를 거쳐 가야 되는구나.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게 개념을 A레벨에서 개념을 익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학문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어, 그렇게 해서 네, 음, 이 왜라는 사고방식을 장착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등학교 때처럼 A레벨 때처럼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별로 없어요. 특히 NMSC 같이 이렇게 작은 소규모의 수업이 있는 게 대학교 때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는 진짜 학생 수가 한 5명 정도 됐거든요. 그 NMSC에서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비교했을 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교 때는 확실히 강의실도 넓고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맨체스터 대학은 이제 학교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피아짜라는 이런 앱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익명성도 보장이 돼서 어 되게 부담 없이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성실하게 답장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음 네, 방금 질문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일단 질문을 최대한 많이 선생님들에게 여쭤보고 또 선생님들은 이 이과 사고 회로가 되게 잘 장착돼 있으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해 주시면 나 혼자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해봤네. 뭐 앞으로는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개념에 접근해야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 점점 사고 방식이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들처럼 변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네, 이 점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볼 게 문제풀이인데요. 개념만 익히면 안 되는 게 화학도 그렇고 특히 생물이 완전 주관식이에요. 그 A레벨 시험은. 그래서 파운데이션도 저희가 문제들을 봤는데 거의 다 주관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막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 이게 문제 중에 한 문제인데 이게 시험 문제가 6점짜리예요. 6점짜리라고 하면 이 문제 6분 이상 쓰면 이제 시간 관리를 실패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6분 안에 이 6점을 최대한으로 받아가야지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개념만 안다 이러면 나 이 개념 알아 하고 안 써도 되는 문장들을 자기 안다고 막 쓰고 막 한 페이지 다 채우고 이러는데 시험 다 풀었는데 점수를 받으면 막 반타작 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A레벨 생물 시험 처음 연습 시험을 봤을 때 이랬었는데 시험 문제 푸는 스킬이 생각보다 다른 국가보다 A레벨 연구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는 거는 이 마킹 포인트를 잘 체크를 해 가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답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답지가 나와 있으면은 그 문제 유형과 이제 무엇을 써야 되는지 감을 잡기 전에는 문제를 풀지 말고 일단 문제 보고 답지부터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아 이거는 뭘 써야 점수를 가져가겠구나.' 생각을 해본 뒤에 문제 풀지 말고 바로 답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한 3장 정도 이제 새 시험지를 연습으로 보다 보면은 어 문제 유형에는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지시를 했을 때 뭘 써야 되는지 이제 감이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를 이제 최대한 많이 풀으면 풀고 이제 답을 체크해 가면서 그러면 확실히 점수가 확 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시험 A 레벨에 좀 접근을 했었고요. 파운데이션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연습이 되면은 이제 답을 최소한으로 이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답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이제 점수도 다 얻어갈 수 있고 그럼 이제 일석이조로 시간 관리도 또 쉬워지고 그래서 네. 시험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장점이 되게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A 레벨까지 얘기를 이제 맨체스터 약대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과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엄연히 저의 스타일이었고요. 저와는 방식이 쪼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율을 냈으면 좋겠어 가지고 제가 저만의 팁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네. 이제 지금 방금 이렇게 보여준 게 그 마침표로 보여주는 게 이 항목을 좀 이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건가요? 네. 방금 보신 거는 답지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5 점, 6 점, 3 점, 4 점, 1 점, 2점 이랬는데 여기에 이제 맞게 여러분들이 연습시켜. 티킹을 해 가시면서 네. 여기도 보시면은 이것들을 많이 틱하면 틱할수록 레벨 3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5 점에서 6 점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에세이를 좀 써야 되거든요. 글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글은 사실은 우리가 평가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객관식은 그죠? 그리고 딱 정확히 틱을 하면 점수가 몇 점 몇 점 나오는데 그래서 에세이는 이런 식으로 그 항목을 다 정해놔요. 그래서 이걸 포함하면 몇 점, 이걸 포함하지 않으면 이제 감점 뭐 이런 식으로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거의 외우다시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답을 좀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에세이를 그냥 쓴다고 해서 운 좋게 그죠? 주고 선생님 좋아서 안 주고 좋아서 좋게 주고 안 좋아서 그죠?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절대 정확, 그러지 않아요. 예, 정확히 요구하는 것을 다 써야 된다. 그러려면 그걸 요구하는 거 알려고 하면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페이지 볼까요? 네. 네. 이제 2 부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맨체스터 대학교 1 학년 학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 이제 그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몇 분한테서 연락이 오기도 했고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이게 시험은 어떤 식으로 보고 이런 걸 되게 궁금해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맨체스터 생활 얘기보다는 이제 학업 위주로 한번 짜 봤어요. 사실 생활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하면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안 해 놨는데 이제 수업 얘기를 하면은 수업은 맨체스터 약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메디슨, 파마시스트, 페이션트 퍼블릭 IPP, 인티그레이티드 이렇게 6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메디슨은 큰 범주로 봤을 때 케미스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왜 메디슨이 케미스트리인지 이름이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고요. 아무래도 약학이다 보니까 유기화학이 이제 주를 이루고요. 올게닉 케미스트리가 주를 이루고 그 세부 목록에서 제가 뭘 배웠나 한번 보니까 그중에서 몇 개 뽑아왔는데 이거보다는 더 배워요. 그 약의 구조, 프로틴의 구조, solubility, 녹는 정도 이거, weak acid base, 약이 솔루션에 들어갔을 때 몇 프로나 아이오나이즈 되는지, 약의 stability, 그리고 disperse system 등등을 배워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험 얘기를 이제 해야 될 텐데 제가 그 시험 난이도를 한번 메디슨 유닛도 그렇고 앞으로 나오는 그 유닛에서 제가 생각한 난이도를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충 이 시험은 좀 괜찮겠구나. 이 시험은 좀 준비 좀 해놔야겠구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메디슨 유닛을 포함한 세 과목들이 TMA 그러니까 Tutor Marked Assignment랑 그 Consolidated Exam이라는 걸 봐요. TMA는 이제 개별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페이션스의 케이스 노트가 나오고 그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아무 때나 이제 작성을 하셔가지고 기한은 되게 넉넉하게 주거든요. 그래서 기한 내에 이걸 제출하시면 됩니다. Consolidated Exam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랑 같은 개념이고 이것들 또한 A레벨처럼 거의 다 주관식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객관식 문제도 있긴 해요. 오히려 A레벨보다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주관식이 훨씬 많습니다. 또 메디슨 유닛은 이제 특이한 게 2학기 때 calculation exam을 또 따로 보는데 이건 이제 수학이긴 한데 메디슨 유닛에서 이제 배운 공식들과 개념들을 사용한 계산 시험인데 공식을 예를 들면은 공식을 사용해서 뭐 약의 유통기한을 구한다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이 계산 시험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처음 접근하면 이제 좀 어렵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적응이 되면은 이제 이게 쉬워지니까 네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정도까지 한 메디슨 유닛에 대한 요약이었고요. 이제 pharmacist 유닛으로 넘어가서 여러모로 이건 좀 독특한 과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 보시는 이제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그 점수로 이제 매기는 게 아니라 패스 or fail로 이게 나뉘는데 점수를 몇 점 받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패스 마크만 넘으면 돼요. 이 과목 같은 경우는. 퍼스트 에이드부터 보자면 이거는 응급처치를 이제 동영상으로 배우는 건데 이거는 진짜 엄청 쉬워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스키가 좀 어, OSE 이게 오스키라고 부르는데 오스키가 좀 많이 까다로웠어요. 이게 되게 특이하게 이제 약사 시뮬레이션을 직접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 오스키 하시는 날에는 이제 옷을 차려입고 환자를 연기하는 위탁년 선배들이나 이제 교수님들을 상대로 약을 처방을 해야 돼요. 그 시뮬레이션으로. 그래서 그러려면 약학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BNF라고 저희 약대에서 사전처럼 쓰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에 대한 정보가 담긴 책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찾고 싶은 약을 잘 찾을 수 있는 스킬도 있어야 되고요. 뭐 영어를 능숙하게 이제 플루언트하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당연하겠고 그래서 신경 쓸 일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되는 이제 오스키여 가지고 준비를 잘 하시고 이 오스키는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extemporaneous practical이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약을 직접 제조를 하는 건데 실험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실험 과정 중 실수는 없었는지 끝에 결과물이 잘 나왔는지를 체크하십니다. 안전하게 실험을 이제 진행하시는지도 체크하고요. 마지막 extemporaneous record 같은 경우는 어떤 약의 재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계산하는 거고요. 이것도 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각보다 많아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정말 스트레스였던 게 이건 패스 페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겁을 들이려고 막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게 실수를 하나만 했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나만 했는데 만약 그 실수가 이제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빵점 처리가 돼요. 그래서 다른 시험들은 페일하면 이제 기회가 한 번만 주어지는데 이 Pharmacist 유닛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더 주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재시험 빈도가 높다는 뜻이고 이 유닛이 막 어렵다 이런 건 아닌데 어처구니 없는 막 실수하고 억울한 실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재시험 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고 이제 두 번째 재시험 보는 막 사람들이 막 3분의 1이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서 예. Pharmacist 유닛은 좀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은 반복이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학교에서 이제 오스키도 그렇고 이제 실험하는 것들도 그렇고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평소에 수업할 때. 그런데 이게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가도 막 그 막 그 안 좋은 불이익을 받고 그러진 않는데 확실히 연습을 많이 한 학생일수록 이게 패스 비율이 훨씬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수를 줄이려면 수업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유닛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페이션트 유닛인데요. 물 좀 마시고. 페이션트 유닛 같은 경우는 이제 넓은 범주로 이제 바이올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cancer, liver, blood, renal system, skin, endocrine system, receptors, transporters 뭐 등등 이제 어 사람 몸에 대한 내용을 거의 주로 배우고요. 페이션 유닛 역시 메디슨과 같이 여기 보시면 TMA랑 consolidated exam 이 두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 정도면 설명이 될 것 같고 이제 퍼블릭 유닛 같은 경우도 이 유닛에는 1학기 동안은 영국의 퍼블릭 헬스, NHS 건강검진 시스템, 그리고 마약에 대해서도 다루고요. 2학기 때는 마이크로바이올로지, 특히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이 유닛 역시도 TMA랑 컨솔리데이티드 exam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금 말씀드린 메디슨, 페이션트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강의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나와서 이것들을 듣고 그 진도를 좀 빨리 나아가야 돼요.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가지고 그 매주 들어야 될 강의를 이제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났는데 IPP 유닛이 있는데 이것도 방금 말한 Pharmacist 유닛과 같이 이제 되게 특이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플레이스먼트 실습을 하는데 1학년 때는 1, 2학기에 나누어서 1학년은 이제 두 번 실습을 하는데요. 2, 3학년 때는 제가 선배들한테 실습 빈도가 이제 막 두세 배 가량 늘어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1학기 때는 이제 병원 실습을 가는데 아무래도 1학년이다 보니까 환자들과 막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진 않고요. 앞으로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병원 실습에 들어가니까 그걸 대비한 수업 그리고 또 병원 투어를 병원에 직접 가셔서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학기 때는 그랬고요. 제가 진짜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실습이 이 2학기 때 진행됐던 이 약국 그 실습인데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약국을 배정시켜 주고 거기에서 이제 하루 동안 배우고 또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커리큘럼인데 약국 배정도 그렇고 시간대별로 학생들이 다 다른 날짜로 이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날 그 약국은 학생들 중에 그니까 저 혼자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배정을 받았다. 그러면 수요일 그 약국은 그 학생 혼자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약사님들과 막 소통을 하고
약국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정말 실감나게 바로 눈앞에서 보실 수가 있고 유일한 단점이라고는 이제 학생들이 다 약국을 따로따로 가니까 되게 넓게 퍼져 있어요. 맨체스터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 약국이. 저는 이제 되게 멀리 가 가지고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영국의 교통수단 중에 이제 트램이라는 건데 이걸 1 시간 반을 넘게 걸려서 이제 약국을 갔다 왔어요. 그날에. 그리고 제가 간 곳은 이 부츠라고 이제 굉장히 큰 약국이 있는데 영국에 막상 오시면 부츠는 이제 곳곳에서 진짜 많이 보실 거예요. 이제 영국에 한 2,300 개라고 들었는데 부츠가. 여기는 되게 큰 약국이고 약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들도 이제 같이 파는 곳이라 손님들도 되게 많고요. 아무튼 이제 약사분들께서도 이제 미래의 약사를 육성시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제 제 질문 답도 해 주시고 제가 채워야 되는 이제 워크북 이런 게 있어요. 그 플레이스먼트에 가서 그런 거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저는 엄청 유용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제 주위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다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언급했던 플레이스먼트를 이제 갔다 오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워크북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 워크북을 제출하시고 그러면 이제 플레이스먼트 이 분야에서 이제 어 패스 마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CPD 이게 1 학년만 하는 게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이제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건데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이 준비된 약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계획한 것들 그리고 그걸 달성했을 때 '나는 뭘 배웠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적는 이제 레포트예요. 이건 별로 시간이 많이 들진 않는데 졸업할 때 이제 여태 해 왔던 CP들을 모두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제출을 하셔야 돼 가지고 1 학년 때부터 꾸준히 이 CPD라는 거는 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 calculation exam도 있는데 이건 정말 쉬워 가지고 진짜 그냥 단순한 calculation 문제들이어 가지고 실수 안 하면 진짜 100점 맞는 그 정도 난이도의 계산 시험이고요. 어 제가 방금 메디슨 유닛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calculation exam과는 다른 훨씬 쉬운 시험이라고 훨씬 쉬운 시험입니다. 음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목 인티그레이티드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제 combined integrated exam은 patient case note를 이것도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나왔던 medicine, pharmacist, patient 그리고 public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이 케이스 노트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험이 그 앞서 언급한 모든 시험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이제 방대한 내용을 이제 다 인용해서 이 문제에 이제 쓰려니까 이 문제를 풀려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이 부분에서 이제 점수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Integrated Practical Skills가 있는데 이건 Medicine Patient Unit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유닛에도 그 Pharmacist 유닛에서 그 약을 만드는 실험하고는 다른 이제 실험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때는 이제 약을 만드는 실험을 했다면 이거는 그 메디슨 페이션트 유닛에서 배웠던 내용과 관련된 이제 실험을 하는 건데 메디슨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스피린에 대해 배웠다 그러면 그 아스피린을 활용한 안 그러면 아스피린에 대한 걸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practical skills 시험에서는 메디슨과 페이션트에서 이제 우리가 했던 실험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시험이고요. 이 실험도 역시 패스 페일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 학년 커리큘럼을 정리해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각 시험들이 이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있겠죠. 이제 그걸 다 계산해서 이제 평균을 내고 이제 1 학년 최종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 모든 과목을 이제 70점 이상을 맞았다 하면 이제 올 퍼스트 이제 최고 등급이 나오는 거고 모든 과목이 70점 이상은 아닌데 평균 70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퍼스트, 평균 60 평균 60 이상이면 세컨드, 50 이상이면 2-2, 40 이상이면 서드,
그 이하면은 이제 페일인데 페일을 하시게 되면은 8월에 통과 못한 과목을 이제 재시험을 치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학 때 한국에 오신다고 해도 이제 8월에는 다시 영국으로 가셔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된다는 의미인데 예 그러면 이제 좋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정말 많아 보이는데 네 정말 많아요. 그래서 1 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이거 보고 이제 안 오시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확실히 커리큘럼이 이렇게 빡세게 이제 잘 짜여져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와는 이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중에 약사가 되면 필요한 지식들이 이제 잘 쌓여간다는 느낌은 확실히 들고요. 이렇게 한다고 막 못 노는 게 아니라 전 세미나 강의 보시면 이제 뭐 인간관계나 뭐 취미생활 이런 거 다 즐기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 맨체스터 대학에 오시게 되면은 교수님들도 도와주시고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도 되는 만큼 도와드릴 테니까 네 그런 면에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맨체스터 그래요. 약대 2 학년 이제 되는 예, 한승준이었습니다. 그래요. 혹시 아 네 좀 그리고 예, 끝나기 전에 예. 혹시 그 A 레벨 화학이나 생물 과외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 보이시는 인스타 아이디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번에 그 약대 1명 보냈으니까 오시면 제가 잘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뭐지? 다시 백으로 잠깐만 그 점수 나온 거, 그 페일 나온 거? 아 네. 한번 가보실래요? 그리고 과외 문의하신 부분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승준학생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네. 그다음에 그 혹시 어떠세요? 지금 사실은 지금 대학생을 지난주 노팅엄 학생 그리고 승준 학생 제가 부탁을 한 게 파운데이션 끝나고 A레벨 와가지고 예를 들면 뭐 약대를 왔어요. 이게 뭐 명문 학교죠. 뭐 노팅엄도 그렇고 맨체스터고. 근데 여기에 도착을 해서 혹시 1학년을 하면서 페일을 하거나 아니면 2학년, 3학년 때 페일을 하거나 왜 이런 학생들을 좀 많이 봐오세요? 아 네. 그게 페일을 한 번 한다고 막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방금 말했던 그 Pharmacist Unit 같은 경우는 일단 페일이 첫 번째 이제 시도 때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험이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 실험 시험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을 만드는 거. 거기서 저도 실수를 한 번 해 가지고 그 페일을 해서 이제 제 시험을 이제 그 한국 오기 전에 한 번 봤어요. 근데 너무 멘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런 사람이 이제 많고 이제 쪼끔만 더 준비를 빡세게 하면은 그런 면에서 이제 페일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과목 그 예를 들어 강의를 듣고 이제 시험 문제를 막 푸는 제가 말씀드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시험들을 페일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안 그러면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패스 페일이 아니라 이제 점수제로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준비를 잘 하셔서 받는 게 좋아요. 대부분 그 1학년 때는 40% 이상 해가지고 통과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실제로 뭐 아예 뭐 떨어지는 사람도 좀 있나요? 어 뭐 그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음, 이제 저희 학년만 해도 이제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천차만별이죠 사실. 되게 열심히 해서 이제 올 퍼스트 받는 애들도 있고 안 그러면 진짜 1 학년이라고 이제 그냥 완전 놀아 가지고 지금 어 시험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페일을 해 가지고. 아, 근데 비율로 말씀드리자면 1 학년 때 이제 제 시험을 이제 막 그 "영국 다시 가서 본다." 이런 학생은 없고요. 그 한국 학생들이 이제 제 학년에 이제 6 명이 있는데 그중에도 없어요. 이제 제 시험 40 이하로 받아서 제 시험 보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혹시 지금 사실은 이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자세히 해 주는 걸 이걸 보면서 우리는 대학교 때 뭐 사실 우리나라 대학교는 1 학년 때 뭐 교양하고 뭐 이런 걸 같이 듣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건 완전히
그죠? 약대생을 위한 네. 그런 프로그램이 완전히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론을 넘어가지고 실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그 워크 익스펜스 실제로 구축 가가지고 했던 거, 뭐, 그 다음에 그 아까 CDP, 그죠? 계속해서, 그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든지 자기 개발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계속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도착하자마자 나는 완전히, 그죠? 뭐 약사다라는 생각으로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하나도 그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수업은 없는 것처럼 좀 보이네요. 네. 다 패스를 해야 돼요. 예, 예, 예. 그죠? 그래서 이 항목을 사실 굉장히 좀 많은 걸 좀 포함을 하고 있고 그러네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런 좀 도움을 줄, 왜 승진 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A레벨 할 때도 굉장히 좀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NMSC라는 그 학교에서 사이언스 뭐 이런 전문을 하는 그런 학교에서 막 질문하고 질문 받고 그러면서 파악하는 왜 이런 과정을 좀 거쳤는데, 지금 사실 네. 많은 파운데이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뭐 A레벨에서 2년을 해야 되는 걸 1년에 몰아서 하고요. 그러니까 점수를 맞춰가지고 가는데 이제 정신이 없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혹시 그 좀 뭐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팁이라든지 모르는 걸 좀 많이 뭐 물어보는 환경이 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좀 그런 팁이 있어요? 대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학교 이제 이게 뭐 좀 영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처음 파운데이션을 하고 오는 학생들 아니면 영국 교육을 처음 경험하는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으세요? 그 일단은 약대 소사이어티가 있고요. 거기 가면 이제 모르는 거 이제 질문할 거 학생들이랑 토론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시스템이 이제 잘 구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대 그 소사이어티. 저도 가본 적이 없어요. 내년에는 이제 가 보려고 하는데 음,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영어를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 저도 봤는데 학기 도중에 그 메일 같은 게 날라오거나 안 그러면 한 번은 직접 강의실에 그 인터내셔널 담당이분이 이제 방문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영어가 좀 딸린다 그런 학생들을 이제 맡아서 이제 영어를 좀 너무 어렵지 않게 이제 막 그 알려주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음, 들었어 가지고 네.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음. 혹시 그 전에 노팅엄 할 때는 에세이를 써야 된다든지 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너무 좀 그 학생이 이런 눈물 찔끔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물론 그 학생 퍼스트에 되게 좀 높은 점수를 목표로 했던 학생이어서 워낙 열심히 하긴 음. 했는데 뭐 네. 어떤가요? 지금 뭐 좀 잠자는 시간 뭐 밤을 새야 되고 전에 왜 우리 세미나 할 때 거의 밤을 새고 와서 그때 네 세미나 몰골이 말이 저기 있었잖아요. 아니었는데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미뤄 가지고 그랬던 거고 만약 이제 학기 시작부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빡셀 줄 몰랐으니까 웰컴 윅도 이제 안 가고 그래 가지고 이제 후반에 이제 고생을 되게 많이 한 케이스인데 그래도 막 못 따라갈 정도는 아닌 게 제가 1 학기를 거의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도 막 과학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A 레벨 시작할 때 이제 과학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퍼스트는 맞았어요. 올 퍼스트는 못 맞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엄청 힘들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아니고 음, 꾸준히 하시면은 이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음, 이제 막 선배들도 그 모르는 거 이제 전화하면은 막 잘 알려주고 그랬어 가지고 저희 그렇죠. 선배들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네 답 최대한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굳이 뭐 소사이어티나 안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가시면 좋지만 만약 한국인이 이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면 되고요. 네. 아까 설명하는 거 보면서 그런 게 좀 있네요. 교수님하고 그 무기명으로 내 이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물어봐도 이렇게 모르는 걸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 거 이런 시스템도 있는 것 같고 혹시 교수님한테 이렇게 도움을 뭐 큰 학교에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는데 이런 피드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자주 뭐 그죠 질문하고 받는 분위기는 뭐 그런 게 그죠? 언제든지 할 어 때 그죠 할 수 있는. 네. 근데 언제든지 가서 이제 교수님들 이 이메일을 이제 수업하기 전에 늘 알려주세요. 그 음, 이메일로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으면 그러셔도 되고
만약에 익명성으로 하고 싶으시다 하면 제가 아까 말했던 피아사 이제 이용하시면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직접 찾아가서 여쭙고 싶다 하면 이제 교수님들 이제 강의실을 알아내 가지고 사무실을 알아내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직접 질문 주시면, 네. 언제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 단지 그 고등학교 때처럼 이제 쉽진 않다는 거. 그죠. 약속을 잡아야 된다든지 만나는 거. 그래서 이메일 이용을 좀 요즘 잘 하거든요. 근데 답변이 이메일이 항상 좀 그죠? 좀 늦거나 막 이런 경우가 네.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빠르진 않죠. 그래서 피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아니면 이제 답장을 해 주죠. 오히려 이메일보다는 더 빠르게 답장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음. 오히려 그래서 옆에 선배라든지 아니면 옆에 친구라든지 왜 이런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훨씬 좀 더 빠른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네. 웬만하면 그걸 시도하시고, 만약 거기서 이제 문제가 안 풀렸다 하면은 이제 교수님들한테 여쭙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여기 그 이미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죠? 좀 대학을 가면 좀 수월해도 되겠다, 그죠? 천천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영국 대학은 그게 아예 전혀 아니죠. 가자마자 고등학교보다 전공을 일단 훨씬 배우는 것도 많고 많이 고등학교에 비해서 빡세죠. 공부 양이 좀 많아요? 아니면 좀 적어요? 저는 1 학년 때 아까 과학을 안 했었어 가지고 그전에 1 학년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고등학교 1 학년 때 어 양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고3 이제 그 A 레벨 2 학년 때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으니까. 공통된 반응인 것 같아요. 애를 볼 때보다 훨씬 더 대학에 가서 열심히 한다. 그런 게 보통 네. 학생들의 공통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지금 그 강의량도 생각보다 되게 많고 그러니까. 많고. 네. 그래요. 사실 뭐지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건 잘 가르치고 어떤 분야 한 분야를 되게 잘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학문은 굉장히 많은 양으로 또 승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더 내가 가장 전문하는 것을 더 깊게 이런 거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예를 들면 심지어는 인문학이라든지 그런 것도 공부하고 이렇게 경험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전공에 대해서 더 이해가 더 깊게 간다든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양으로도 그 영국은 그죠? 굉장히 좀 많고 그다음에 질적으로도 굉장히 좀 높은 것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단순히 뭐 보셨겠지만 승경 선생님 정말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지만 외워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그죠? 공부를 하지 말라, 책을 읽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책을 읽어야 되지만 그걸 좀 그죠? 어, 조화롭게 그죠? 뭐 읽으면서 내 생각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거, 내 주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에세이 쓸 때 레퍼런스를 반드시 써야 된다든지 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지금 파운데이션 학생들 중에서 약대를 지금 간다. 그다음에 뭐 파운데이션을 맞춰가지고 약대를 간다. 하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시작하기 전에 있는 학생들도 지금 대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좀 예, 양으로 승부를 하고요. 많은 것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죠? 뭐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좀 전문가가 돼가지고 대학을 마칠 거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혹시 뭐 순장생 더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약간 구체적으로 뭔가 그죠? 뭐 독서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워크 스트레스가 좀 아. 필요하다 어떤 게 좀 필요하다. 음. 일단 그 강의 내용을 이제 자기만의 노트로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어 강의 내용만 이제 듣고 선생님 PPT만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만의 용어로 이제 이해하고 그거만의 노트를 만드는 게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다시 볼 때 가기가 훨씬 쉬워요. 왜냐면 자기 노트를 보고도 이해를 못해서 '이게 뭐였지?' 하고 강의로 다시 돌아가는, 그게 훨씬 시간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서, 네,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고
네, 그러는 게 그렇죠. 도움이 좀 됐던 것 예. 같아요. 노트 얘기는 지난번에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학생들에게 제 학생이 이렇게 노트 필기했던 걸 스캔한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이걸 보고 계신 분 중에서 그 노트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의대 파운데이션을 했다는 학생의 노트예요. 하지만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파운데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아니면 또 A레벨을 시작하기 전에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아이고 뭐 아픈 것은 좀 다 해결되셨어요? 네네, 훨씬 나아요. 그래요. 아무튼 글쎄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래요. 지금 약속했던 시간이 지금 딱 지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죠? 그래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승준 학생한테 과외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그쵸. 궁금한 것은 그죠? 자, 아까 알려드린 연락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연락을 하시면 도움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승준 학생. 네, 감사합니다. 네, 몸케어 잘하시고 그다음에 2학년도 멋지게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